미의 본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티노스의 미학과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 분석이고요. 플로티노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죠? 비교 대조군이? 네, 플라톤이 나오게 되죠. 자, 1문단부터 들어가죠. 미의 본질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고대 그리스 누구? 피타고라스. 네,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미, 아름다움이 물질적인 대상의 무슨 구조? 형식적인 구조. 형식의 반대말은 뭐예요?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구조 속에서 표현되는 주관의 반대말이죠. 뭐? 객관이죠.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요? 선지에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미가 물질적인 대상의 내용적인, 내재적인, 그쵸? 곳에서 발생한다 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객관 반대말로 주관 이런 것들 표시해 두면 좋겠죠? 이제면은 여기 지금 표시가 되려나? 객관. 지금 한글 파일이어서 이거는 입력이 안 되는데 나중에 PDF에다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이 수를 이 세상의 근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 자 대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의 수적인 비례에 의한 것이라는 무슨 이론? 균제 이론 네모. 자, 피타고라스가 근원으로 본 건 뭐라고요? 숫자죠. 숫자가 세상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움은 그 대상, 그쵸?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의 수적인 비례다. 그쵸?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의 수적인 비례가 무엇을 만들어낸다? 아름다움, 미학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막 황금 비율 이런 거 하잖아요. 연예인들 막 눈과 코의 비율 뭐 이런 거 하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균제 이론은요, 피타고라스의 철학은 그 이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다양한 서양 철학사에 이들에게 수용되어서 미학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무엇에 대한 연구예요? 미의 본질, 그쵸? 빈칸의 미의 본질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미의 본질이 무엇이다? 네, 수. 그쵸? 황금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답. 자, 이에 대해 플로티노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미의 본질은 균제로 대표된 수적인 비례가 아니다 라고 반박하죠. 자, 균제 이론은 부분 전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찾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해 플로티노스는 균제를 이루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공주들 앞에 보세요. 바퀴벌레.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바퀴벌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을 수 있죠. 이런 겁니다. 예시 쓰세요. 황금 비율을 가진 바퀴벌레. 그냥 벌떼. 그래. 황금 비율을 가진 곱등이. 또 오른쪽에 균질을 이루지 않는 단순한 색이나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죠. 이거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거지로 짜맞추지 않는 세상의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황금비로 설명되지 않는 아름다움에 속하죠. 이런 것들. 자, 또한 그는 품위 있는 행동, 훌륭한 법률 같은 것도 아름다울 수 있죠. 혹은 뭐 누군가의 선행 이런 것도 아름답잖아요. 자, 이런 것들, 비물질적인 특질, 예를 들면 품위 있는 행동이나 훌륭한 법률, 또 뭐가 있다고 방금 얘기한? 도덕적인 행동, 선의, 이런 것들 적어두시면 되겠죠? 뭐 아이의 미소,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들이, 그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제를 적용할 수 있냐라고 반문하죠. 균제에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안에서 황금비를 막 만들어내려고 해요. 어린아이 미소가 행복해 보인다라고 할 때는 그 어린아이 미소에서 어떻게든 황금비를 막 찾아내요. 그죠? 뭐 치아의 배열이 황금비라거나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 하죠. 근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문단 정리하면 써있죠. 균제 이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반박입니다. 자, 3문단. 미의 본질에 대한 이 전통적인 견해, 누구의 견해? 네, 피타고라스의 견해. 그쵸. 숫자로 모든 것을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이 견해를 부정한 플로티노스는 이러는 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미의 본질을 무엇에서 찾아요? 네, 정신에서 찾게 됩니다. 자, 이 미의 본질을 정신에서 찾아 정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정신이란 거는 기존의 견해를 부정하고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 거죠.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차이점이죠. 차이점 쓸게요. 자, 플라톤은 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상계로 나눠요. 자, 플라톤에 대한 설명 들어가요.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상이 있어. 그리고 현상계는 그 이데아를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로티누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니까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죠. 공통점. 마찬가지로 현상을 이데아계인 무슨 계? 예지계, 감각계인 현상계로 구분을 합니다. 공통점 써놨죠? 세계에 대한 두 학자들의 공통점. 그러나 무슨 표시해야 돼요? 그쵸, 세모. 그러나 두 세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 그쵸, 단절되어 있다고 본 플라톤과는 달리 또 차이점이네요. 플라티노스는 둘이 뭐 되어 있다? 네, 잘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단절되어 있다는 누구와? 플라톤과 연결되어 있다는 플로티노스. 차이점이죠. 자,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이제 설명 들어갈 겁니다. 세상의 근원이 뭐는? 일자는. 그쵸, 일자 네모. 작은 따옴표 있으니까 네모 치시면 되죠?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자, 일자의 정의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아서 빛광자죠. 그래서 빛의 근원입니다. 빛의 근원과도 같아서 만물은 이 빛의 흘러넘침, 즉 무슨 표시? 다이아 표시 밑줄 유출에 의해 순차적으로 생성. 순차적, 다른 말로 내가 밑에 써놨네. 어떻게 생성된다? 순서대로. 자, 다시. 자, 플로티노스는 세 개. 그쵸? 세 개가 두 개로 쪼개기가 되어 있어. 무슨 개와 무슨 개? 예지개와 현상계. 그리고 이 예지개와 현상계는 서로 분리되어, 단절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자, 그 중에서 세상의 근원인 일자는 빛의 근원이라서, 그쵸? 빛의 넘침으로써 점점 순차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야. 가장 먼저 흘러넘치는 빛은 초개별적이고 절대적인 뭐고? 정신네모. 이 정신으로부터 또 뭐가 나와요? 네, 우주의 영혼. 그 다음에 또 개별 영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뭐가 있었고, 태초에 근원인 일자가 있었고, 그쵸? 일자에서부터 흘러나온 빛이 뭐를 만들고요? 정신을 만들고요. 이 정신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영혼을 만들어. 무슨 영혼? 우주의 영혼과 네, 개별 영혼. 우주의 영혼과 개별 영혼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른쪽에 일자,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존재가 비물질인 무슨 계를 구성한다? 예지계를 구성한다.
자, 예지계는 써있죠. 플라톤의 이데아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를 뒤이어라는 거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즉 정신계 후에 감각계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감각적 존재자들이 현상계가 출현하는데 먼저 이 영혼으로부터 실제로 존재란 뜻이에요. 실제하는 감각 대상인 뭐가 유출돼요? 자연 네모. 또 자연으로부터 가장 낮은 단계 존재자들인 아무 형상 없는 뭐? 진료가 나온다는 거죠. 네모, 진료. 자, 네모네모 친거 순서 밑에 파란 글씨를 정리하죠. 일자로부터 태초의 광원으로부터 뭐가 나오고? 정신 나오고 정신으로부터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정신계, 비물질계 끝나? 그러고 나서 미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견해, 즉 피타고라스의 균제 이론은 모든 것들은 다 약간 황금 비율, 그쵸? 몇 대 몇 이런 것들로 아름다움이 정해진다 이런 거죠. 이거를 부정한 플로티너스는 미의 본질을 정신에서 찾았고요. 그래서 이 정신이란 거는 마치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상계로 세계를 나눈 것처럼 플로티노스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공통점이죠. 세상을 예지계와 현상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차이점은 플라톤은 단절되어 있지만 플로티노스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점이고요.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게 그 바로 다음에 일자부터 진료까지 네모를 치고 화살표를 연결한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자,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순차적으로 형성이 돼요? 네, 예지계부터 현상계부터? 네, 잘했습니다. 예지계부터 현상계로 형성이 되는 거죠. 읽어보면 플로티노스에 의하면 세상의 근원인 네모처처 일자는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원천으로 마치 광원, 빛의 근원이죠. 그래서 빛이 흘러넘침으로써 빛이 유출됨으로써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 빛의 광원, 그쵸? 빛인 광원으로부터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절대적이고 초개별적인, 초월적인 무엇? 일자죠. 그래서 정신이죠. 일자에서 어디로 화살표하면 돼요? 정신으로 화살표해야 되죠. 자, 일자에서 정신이 나왔고요. 이 정신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바로 오른쪽 네모 쳤던 네모가 아니라 우주 영혼과 개별 영혼이 나오는 거죠. 산출된다가 무슨 뜻이에요? 산출된다? 나온다죠. 제가 볼 땐 이 산출된다 어휘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산출된다. 그 산출된다 여러 뜻이 있으니까 어휘 문제 낼 것 같아요. 제가 까먹지 않으면 어휘 문제를 준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주들이 어휘로 나올 수 있다. 기억하고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일자, 정신, 영혼 이 세 가지 존재는 예지계라고 현상계라고 예지계라고요. 예지계를 구성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를 뒤이어라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지. 이를 이어서 감각적 존재자들인 현상계가 출현을 하는데요. 먼저라고 하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네. 영혼으로부터 뭐가 나오고 자연이 유출되고 이 자연으로부터 낮은 단계인 진료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진료가 유출된다 마찬가지로 산출된다, 유출된다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 글씨 써놨죠. 각각의 특징과 순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 빈칸 뚫기 하고 외우고 하면 됩니다. 자, 3문단 정리했죠?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정리했어요? 플로티노스가 주장한 미의 본질과 만물 생성의 원리 얘기해보세요. 미의 본질은 뭐예요?
위의 본질은 정신. 만물의 생성 원리는 뭐가 먼저고 무슨 게? 네, 잘했습니다. 예지계로부터 무슨 게?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상계. 그리고 예지계에서도 일자, 정신, 영혼, 현상계에서도 자연, 그 다음에 진료 이렇게 단다라는 얘기였죠? 순서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 이런 말 없죠? 순차적으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계속 내려가서 4문단 갑니다. 4 앞에 쓰시고요. 일자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4. 일자에서 정신, 영혼, 자연, 진료. 네,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다. 일자로부터 진료까지의 유출은 존재의 완전성 정도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순차. 그래서 자기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게 뭔 말이야? 잘 모르겠지? 그래서 바로 뒤에 설명 들어가요. 따라서 유출로 연결된 존재 간에는 어떠한 무슨성이 있대요? 동일성. 자, 그러면 이해됐지? 나로부터 너가 나오고 너로부터 쟤가 나왔어. 그럼 나와 너와 쟤는 하나에 뭐가 있다는 거야? 공통점이 있다는 거. 그거를 자기동일성의 타자적 발현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어려운 개념이라서 아니 왜 나? 위계 질서를 가진다라고 해서 위계 질서에도 밑줄 쳐놔야겠죠. 우아래가 있다, 위아래가 있다, 먼저 나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형제간에 먼저 나오네. 이런 딱 그거네. 약간 형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엄마와 자녀를 얘기하죠.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할머니, 엄마, 나 순서대로 나오면은 할머니로부터 내가 나왔고 나로부터 내 자식이 나왔지. 그러면은 할머니, 엄마, 나는 하나의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게 되죠. 그쵸? 그리고 순서가 있죠. 할머니, 엄마, 나의 순서가 있죠. 근데 이거를 위아래를 바꿀 수 있어? 내가 막 할머니보다 먼저라거나, 그쵸? 엄마가 할머니보다 먼저라거나 순서를 바꿀 수 없죠. 위계 질서가 있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정리하는 말이죠. 무슨 표시해주고요? 다이아 표시해주고요. 다이아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정리하는 말이고요. 보통 정리하는 말 뒤에는 밑줄 치면서 읽게 돼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예지계와 현상계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 밑줄 질적으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연결이라는 키워드 아까 바로 위문단 4문단이었나요? 4문단? 3문단? 3문단에서 플라톤은 단절이라고 했지만, 그쵸? 얘는 플로티노스는 뭐라 그래요?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 연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로티노스의 주장입니다. 자, 요거는 플라톤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플라톤은 어떻게 주장했다? 단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에 근거하여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은 마치 빛이 광원에서 멀어질수록 밝기가 약해지듯이 비유죠. 뭐뭐 하듯이 비유. 보라색 있으면 보라색으로 쓰세요. 비유. 일자에서 진료로 내려갈수록 점차 추가 무슨 뜻이에요? 오, 맞아요. 추할 때 추예요. 추하다 진짜 라는 거죠. 자, 이거 뭐뭐 드시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직유잖아요.
근데 독서에서는 직유를 사용해서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비유법 정도까지만 아셔도 돼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밝기가 약해지듯이 비유, 일자에서 진리로 내려갈수록 추함에 가까워진다. 딱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조 중에서 몽골인이 있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 몽골인이 있었냐 확신하냐면은 제 새끼 발톱이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이게 몽골인 발톱이에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해. 갑자기 되게 신기하네. 되게 부끄럽잖아. 새끼 발톱 보여줄 수는 없고 새끼 발톱이 이렇게 있으면은 새끼 발톱 이렇게 두 개를 쪼개져요. 그 쪼개져 자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새끼 발톱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마다 처음에는 굳은 살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이게 새끼 발톱이래요. 이게 새끼 발톱. 이게 약간 그런 몽골인 유전자 이런 거 형질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새끼 발가락이 또 벌어져 이렇게 새끼 발가락만 이렇게 벌릴 수 있거든. 저는 이런 것도 무슨 유전자의 형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가능한데? 아 그죠. 그런 것들. 그죠. 몽골이냐? 아 이거 몽골인지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래서 이게 왜 있냐면은 먼 선조 중에 몽골인이 있었고 그 피가 점점 연해지다가 이제 저는 이제 거의 굳은 살 수준으로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저희가 떼어낼 수도 있어요. 떼어내면 살짝 피가 나오고 굳은 살 뗀 것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탈부착이 돼요? 아니. 잘하는 거예요. 야 굳은 살 탈부착 되냐? 됐냐? 너 발톱 자르고 다시 정신 차려. 정신 나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됐냐고 진짜. 떼가지고 그냥 뗀 상태로 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자라있어 얘가. 채워져있어요. 발톱이니까 이렇겠지. 뭐 가능이야. 부착이 아니잖아. 잘하는 거잖아. 자라나요. 이렇게 자라나면은 그래도 냅둬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또 이제 떼버리고. 어떤 느낌인지 제가 딱지 떼듯이 약간 뗐다가 붙이는 거 아니지 그냥 자라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뭐야? 유전 성질이 점점 약해져서 이제 요만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조금 더 원래 강했겠죠? 예전 뗐으면 진짜 발톱 뽑듯이 이렇게 막 아팠겠죠? 그 얘기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근원에 가까울수록 아름답고, 그쵸? 멀어질수록 추하다. 그러면은 공주들 유추해 봅시다. 일자와 진료 중에 어디가 아름다움이야? 그쵸? 일자에다가 미미 아름다움. 하트? 하트 미 있어 그냥. 하트 왜 이렇게 좋아해? 미나 눈치 챙겨. 자, 진료는요? 진료는 추 쓰시면 되죠. 미추라고 하죠. 미 아름다움과 추함. 추함. 네, 추하네요 진짜. 추워. 쌤 중국어로 삐쭈에. 닥쳐가 뭔지 아세요? 삐쭈에. 삐쭈에. 너 지금 쌤한테 삐쭈이란 거야? 아니 뭔 엇갈이 하고 있어. 뭐 근데 사실 중국어로 닥쳐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닥쳐라고 말해도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감상 그지? 그런 말은 욕은 굳이 그 나라 말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냥 샤 이렇게 하면 모르잖아. 뭔 개소리야. 뭔 소리요? 너 나가. 아니 억양 때문에 알아듣는 거면 쌍. 그만두고 나가. 아니 알아들었죠 다. 우리도 옆에 누가 외국인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 약간 우리 힐끗힐끗거리면서 말해. 그러면은 무슨 생각해? 아, 쟤 내 얘기하는구나. 그래요 맨날.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 나갈 때마다 네. 자, 맨 밑에다 쓸게요. 원래 뒷장에 넘어가는데 맨 밑에다 쓸게요. 자, 예지계와 현상계에 대한 누구의 주장? 네, 플로티노스의 주장입니다. 예지계와 현상계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주장. 써져 있어? 그래? 내 것만 넘어가겠구나. Sorry. 자, 예지계와 현상계는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예지계로부터 현상계로 갈수록 점차 무엇에 가깝다? 네, 추함에 가깝다. 추를 끄세요, 에어컨. 아까 리모컨 어디 갔어? 라인 추워. 추우면 끄세요. 추워. 공주도 추워? 추워? 괜찮아? 괜찮으면 꺼도 될 거야. 고민이가 저희 알려줘. 그래? 꺼요? 껐다 켰다 하세요. 온도를 높이면은 걸레 썩은 내 나요. 그래서 자, 이제 오문단 넘어갑시다. 뒷장. 자, 미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이러한 생각 뭐야? 미와 추에 대한 생각은 예술의 가치에 대한 플라톤과 당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되겠죠. 자, 플라톤은 예술이 이데아계를 모방한 현상계를 재모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폄하해요. 폄하라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에요. 깎아내린다 라는 뜻이거든요. 폄하가. 그래서 부정적 인식 써놨죠. 부정적 인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은 말하자면 천국에 있는 거야. 천국과 같이 이데아계가 있어. 이데아가 있고요. 엄청 떨어져 있어. 그리고 현상계가 있어. 근데 현상계 이데아는 마치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이죠. 이데아를 우리는 모방을 할 뿐인 거예요. 얘를 모방한 가짜일 뿐인 거예요. 현상계는. 이건 마치 쉬운 개념으로 하면 천국인 거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그냥 이걸 따라 무언가에서 살 뿐이야. 근데 이 예술이란 건 또 뭐야? 거울 같은 존재로 현상계를 모방할 뿐이야. 제일 하급인 거지. 제일 저렴한 거지. 그래서 이 예술은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의 주장이다? 플라톤의 주장인 겁니다. 효주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술을 지금 디스해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나 어제 봐요. 라면 먹고 왔어요. 그래. 편의점에서 배고픈데 어쩌라고. 먹지 마. 우리도 뭐래? 먹었잖아. 뭐래? 예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하지만 세모치고 먹방의 미. 아름다움은 실질적으로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정신으로 보고 질적이고 정신적인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에게 예술은 모방이 아닌 밑줄 정신의 아름다움 진리를 물질화 위에 대해서 현실화 쓰면 되겠네요. 현실화. 현실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때 물질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왜? 플로티너스는요, 얘는, 플라톤을 이렇게 봤다면은, 그쵸? 이것도 뭐야? 내 발톱 그린 거구나. 그럼, 자, 플로티너스는 어떻게 봤어? 뭐부터 시작해? 일자? 일자부터 시작하지. 일자, 그 다음에 뭐야? 정신. 그 다음에 영원. 그치, 영혼. 그 다음에 자연. 그쵸, 진료. 하죠. 자, 요렇게 나눈 이유는 요만큼이 천상계인 거야. 그리고 요만큼이 현상계인 거야. 그치? 요거는 똑같아. 요만큼이 현상계인 거, 이만큼이 정신계인 거는 플라톤이랑 동일하게 보고 있어. 나누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차이? 얘는 도달할 수 없는 간극이 있어, 이 사이에. 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어디가 제일 아름다워? 여기. 어디가 제일 추해? 여기. 그치? 어디가 정신계야? 여기. 어디가 현상계야? 여기.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 그래서 다시 그럼 이 개념으로 다시 읽어보면, 자, 플로티너스는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그쵸? 이 정신과 아름다움, 이것을 물질로 만드는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정신을, 영혼을, 자연을 진료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정이 예술일 뿐, 그죠? 전혀 폄하할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 거겠죠. 자, 그래서 플로티너스에게 있어 미의 형상은 본래 정신에 있는 것이지만 예술가의 영혼에도 정신의 속성이 뭐가 있어요? 미의 형상이 내재해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리고 또 얘는 예술가의 영혼은 누구의 산물이야? 정신의 산물이니까. 그치? 그치? 할머니 딸인 엄마는 할머니의 속성을 가진 것처럼 정신의 속성을 가진 영혼이니까. 예술가의 영혼에는 정신이 깃들어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자, 이때 자그맣게 슬래시 이때 이 영혼 안에 있는 미의 형상, 모습을 진로, 제일 밑에 있는 급이지 요거, 제일 밑에 있는 요걸로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술이다. 그러므로 다이에 표시해야겠죠? 정리하는 말. 예술이란 귀납적 표상으로 형성되는 관념을 그리는 게 아니야. X 관념상을 그리는 게 아니야.
선험적 관념상, 즉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로 유출시키는 행위에 밑줄칠까요? 연역적 표상을 현상계로 유출. 귀납과 연역에 대한 걸 물어볼게요. 귀납은 무슨 뜻이에요? 까마귀를 봤는데 까마귀 까매 까마귀는 까맣구나. 모든 사례로부터 이론을 도출하는 게 귀납인 거죠. 연역은요? 네, 정의로부터 현실로 만드는 거죠. 정신으로부터 현실화하는 게 연역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표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연역적 표상을 감각적인 것을 유출 위에도 같은 단어 쓰였던 거죠. 만들어내는 것, 도출해내는 것. 이렇게 정신부터 영혼부터 자연부터 진료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술에 대한 플로티노스의 정의예요. 똑같은 말 또 써왔네. 자, 예술가는 이렇게 진료에 아름다움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이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완한다는 건 보완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전제로 깔린 거야. 그런 의미에서 플로티노스는 플라톤처럼 예술을 예지와 현상계 다음에 위치시키지 않아요. 그 얘기에서 예술은 예지와 현상계 중간에서, 이 그림이 조금 그지 같긴 한데 밑에 써놓은 글자가 예술이 예지계와 현상계 중간에 있다는 건 요거예요. 요 사이에 요 언저리에 뭐가 있다고요? 예술이 있다고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요 사이에 예술이 있어. 예술은 이 영혼, 정신으로부터 파생된 영혼을 가지고 진료화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예술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그쵸? 추상적인 거를 구체화시키는 것. 그걸 바로 연역이라고 하거든요. 연역적 방법을 쓴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하자면은 예술에 대한 정의, 존재론적 치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려가서 자, 플로티노스는 예술을 우리 영혼이 현상계에서 일자로 올라가기 위해 딛고 서야 할 디딤돌이라고 보았다. 디딤돌도 마찬가지로 비유가 되겠죠. 예술은 디딤돌이다 라는 비유를 쓴 거죠. 예술은 디딤돌이다. 자, 영혼은 근원인 일자의 속성을 당연히 지니고 있지. 그치만 동일한 근원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근원에서 벗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일자와 동일한 것을 공유한다는 걸 잊고 이 물질 세계의 감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일자와 합일해야 한다고 본 플로티너스는 영혼이 내면을 관찰이란 뜻이에요. 관찰. 차분히 관찰함으로써 자신의 근원인 일자를 떠올린다는 뜻이에요. 일자를 떠올릴 수 있으며 일자를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자로부터 생성된 각 단계의 존재들이 거꾸로 회귀하려는 상승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테오리아 네모. 테오리아를 위해서는 영혼의 정신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감각적 미입니다. 감각적 미 동그라미. 플로티노스가 예술을 중시하는 것은 이 예술이 미적 경험을 환기하여 리프레시해서 테오리아를 일으키는 강력한 추동력,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동력, 추동력 이런 겁니다.
자, 앞에 올게요. 자, 이 플로테리안가 이 사람은 플로 어쩌고는 어느 게 긍정적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 근원으로 가는 게 긍정적이고 당연하겠지. 추함에 머무르는 거는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되고 싶어요? 아름답고 싶겠죠. 그 아름다움이란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아름다운 법률이라거나 선행이라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것들이잖아요. 꼭 외적으로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들 추함에서 아 진짜 나 오늘 추했다 라기보다는 아 나 그래도 오늘 좀 멋있지 않았나? 가 되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우리 진료인 우리들이 우리 안에 뭐가 있고? 일자가 있고 그쵸? 그래서 그 일자를 더듬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나 이런 발톱이 있네. 내 안에 몽골인의 피가 흐르네. 라는 거죠. 맞아요. 몽골 노래를 불러. 호호 하면서 이제 몽골 노래를 막 부르게 돼. 그치? 뭐야? 몽골인의 피가 있다는 거, 몽골인의 스피릿을 찾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평상시 일상을 살 때는 이런 걸 쉽게 느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어떤 경험을 하면? 예술적인 경험을 하면 예술이란 걸 딱 맞닥뜨리면 나 내 안에 빛이 있었지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방금 한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역으로 올라가는 과정, 마치 연어하는 거, 그쵸? 연어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테오리아라고 한다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넘어가서 이처럼 정리하는 문단이네요. 마지막 문단 같습니다. 7문단. 이처럼 예술가의 내면, 나아가 원형인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은 예술의 가치 높이 평가한 플로티노스의 미이론은 인간의 영혼과 초월적 존재의 신성함을 표현하려 했던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합니다. 되겠네. 의미 같은 거죠. 의미. 자, 플로티노스는 인간의 영혼과 초월적인 존재가, 그쵸, 그가 가진 신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중세의 비잔틴 예술을 탄생하게 하는 근본이 됩니다. 왜? 이게 빛이잖아. 그러면은 기독교에서는 이 빛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이라고 하겠죠? 그쵸? 신. 그쵸? 너희들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졌다라고 해? 신의 모습을 닮아서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하잖아. 그쵸? 아니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근데 사실 나도 상식 부족해.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상식이 부족한 인간이야. 미안하지만 상식으로 신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었다 얘기를 해. 그러면은 기독교 입장에서 너무 좋지. 뭐라고 하기가? 니들 안에는 누구의 모습이 있어? 신의 모습이 있어. 노력해서 어디로 가야 돼? 그쵸? 신에게 가야 돼.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예술, 그쵸? 그런 것들로 가게끔 합니다. 또한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C, 가시적인 외부 세계의 재현을 부정하고 현실 세계를 벗어난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 힌트입니다. 단초, 힌트.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 세계를 재현, 다시 만드는 거죠. 재현을 부정하고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예술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힌트를 시작점, 좀 어려운 말로 시발점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점, 시발점을 제공해야 했던 점에서 그의 미 이론은 낭만주의와 추상회화의 근본을 마련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만 현실에 있는 그림들만 그리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도 그릴 수 있어야 돼? 근원에 가까운 것도 그려야 돼. 근데 정신세계는 분명 물질세계와는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거 추상적 그림, 점 같은 거 하나 그려놔. 그래놓고 뭐야? 내면.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렇지? 고요함. 이런 거 하는 예술로 그쵸? 근본을 만들어냈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됐죠? 자, 뒷장 넘어가면요. 제가 또 뭔가 준비했을 텐데. 그죠? 뒷장에 뭐 있지? 자, 뒷장 넘어가면 주제에 있어요. 플로티너스의 미학과 예술의 존재론적 지위고요. 누구랑 비교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어? 앞에는 피타고라스, 뒷부분은 플라톤하고 비교하고 있고요.
예시 있어요, 없어요? 예시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예시? 없죠. 제가 아까 읽었던 말은 예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분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류가 제일 많죠. 있어요. 네, 분류가 제일 많죠. 그리고 비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뭐뭐 하듯이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표현법도 같이 적어두시면 그런 표현법과 엮인 문제들 나올 때 좋습니다. 다시 분류 있고요. 비유 있고요. 비교대조 있죠. 다른 학자와 비교대조. 마지막에 의.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문단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해 놨고요. 순차적으로 간다. 미에서부터 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동일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쉬었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지문인 요거 약물의 체내 이동 요거 재구성한 지문 있죠? 요거 할 건데요. 우리 6월 모의고사 봤었죠? 고2는 6월 모의고사 안 보나? 이거 봤지? 이거 봤잖아? 요 내용 어려운가요? 괜찮죠? 요거는 킬러 지문에 킬러 문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50분 언저리에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시죠. 펜을